이거 나중에 미국에서도 공개된 건데요.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하자는 계획이 고려됐었어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전락이 싫어하는 거의 뭐 때를 쓰고 들어 누워가지고 간신히 어거지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간의 방위가 뭐예요? 방위. 적의 공격을 막는 거야.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조약이죠. 이 조약이 있는 덕분에 지금까지도 2024년까지도 아직도 주한미군이 현재 대한민국을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군사력 개쩐다면서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랑 과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옛날에 1940, 5, 6, 70년대 일단 요때만 봐도 이거 우리가 진짜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 대한민국은요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외국계 자본이에요. 1940, 5, 6, 70년대에 대한민국 주한미군이 없었어요. 투자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불안정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간다요의 대만 친구들이 있어. 대만에도 한류가 어마무시합니다. 대만에 그 여사친이 있었어요. 여사친. 그 여사친이 2019년도에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거기는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해외에서 보기에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저 동해상에다가 미사일 뻥뻥 쏠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아 또 쐈구나 저 돼지 새끼. 우리는 그러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와 저기는 진짜 위험한 나라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외국의 국제 뉴스잖아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뉴스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순하게 봐도 지금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러우 전쟁이 임박한 우크라이나 이런데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주한미군이 없었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외국 자본 유입이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이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까지 인정 안 하려면은 그냥 방송 보지 마 내 방송. 내가 무슨 뭐 무조건 주한미군을 옹호하고 싶고 뭐 너무너무 이뻐 죽겠고 뭐 내가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거 얘기하는 건데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뭐 미국이 뭐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있는 거니만 뭐 딴소리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빼고 봐도 장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야. 근데 주변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보면서 러우 전쟁이 한창인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보면서 남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핵무기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해관계도 안 맞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알바노고 도와줄 생각도 별로 없고 이익도 별로 없어. 그러면 안보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24년에도 웬만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와 함께하는 이 주한미군이란 존재 웬만하면 현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는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당장 중국이랑 러시아라는 나라랑 뭐 전쟁이 터지고 뭐 그럴 나라는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젠가를 대비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요. 직접적으로 맞다이를 깔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데 역사를 돌아봐도 지금 당장 안 싸우던 나라랑 몇백 년 뒤에 싸웠던 역사가 쎄고 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보라는 거는 현재의 분위기로 판단하면 안 되지. 언제든지 주변 국가와 절대적인 어떤 그 국력, 절대적인 그 국방력 차이를 보고 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안보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자존심 부리면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자, 이 주한미군이 지금 대한민국에 왜 주둔하게 된 거예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승만 정부 때 맺으면서 주둔하게 된 거죠.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맺는 과정 보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정말 이 조약 맺으려고 이승만 정부가 정말 큰일 낼 뻔했던 게 많아요. 자,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그죠? 근데 저번에 엑시스 라인과 남침 유도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1949년에 싹 다 뺐다. 미군을 싹 다 뺐다. 미군이 없어진 남한이었다. 그리고 당시 남한의 이 미군을 뺄 수밖에 없던 또 그런 게 뭐였냐면요. 미군정 시기에 남한의 미군이 주둔하던 명분은 요거예요. 일본이라는 국가로부터 한반도의 국가가 독립되고 정부가 수립되는 걸 도와주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편에서 말한 것처럼 돈 들어가잖아. 저번 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썸네일 좀 나오죠. 국방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뺀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우리의 이승만 정부 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열성적으로 반대합니다. 격렬하게 온몸을 정말 가만히 냅두지 않고 온몸을 흔들면서 반대해요. 정말로. 당시 이승만 정부의 기본적인 안보계획, 남한의 안보계획은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남한을 지켜야 된다. 좀 당연하기도 하죠. 당시 남한에 개털 뭐가 없는데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당시에 이런 기본적인 안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군이 빠져. 그러면 진짜 혼자서 이제 한국군이 혼자서 남한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급하잖아. 미군이 지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야인시대에서 그 배우 김학철 선생님께서 연기하셨던 조병옥 박사, 이 양반을 특사로 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한테 편지도 보내고 난리도 칩니다. 막 이승만 정부가.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쌩까요. 바빠 지금 유럽 때문에. 뭘 자꾸 얘네는 지금 군사 고문단 500명 남겨놨잖아. 니네 스스로 이제 군사 갱생하고 이제. 그리고 이승만 너는 북진하려고 하는 애잖아. 너 위험한 애야. 너는 저번 편에서 말했지만. 근데 너네한테 무슨 지금 군사 지원을 해주고 지금 그럴 것도 아니지. 위험하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방력 지금 증강한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북한이야. 쟤네도 찢어지게 졸라 가난한데 무슨 남침 하겠어? 요런 스탠스. 요런 상황이 있었다. 자, 주한미군이 이제 없는 겁니다. 1949년을 기점으로 주한미군이 이제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서 이제 6.25가 시작이 되죠. 런승만 편에서도 말했지만 6.25 전쟁 정말 초반부터 남한으로 쭉 그냥 막 다 밀려마. 군사력이 당시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말 북한이랑 남한의 군대만 비교하면 택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유엔이라는 명목하에 누가 들어와줘요?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이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북쪽으로 쭉 밀고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1950년 10월 말 금방 또 올라가. 몇 달 만에 1950년 10월 말쯤 되면요 압록강까지 이제 유엔군이랑 한국군이 쭉 올라가요. 그러자마자 여기서 중공군이 마오쩌둥이 지금 자기들도 지금 장제스랑 첫 싸우다가 나라꼴 개판 났는데 주변에 수많은 참모진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중공군 지원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중국 군대가 지금 압록강 건너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 중공군이 이제 또 갑자기 중국 군대가 오지게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마오쩌둥이가 저거를 또 기어 내려가게 해가지고 또 밀리죠. 그래서 유엔군이 한국군하고.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1950년 10월 말쯤부터 한국 군대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때부터는 정말 신기하게 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교착 상태입니다. 이거 6.25 전쟁 조금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1950년 말부터는 그냥 1953년 이제 여름 대야 끝나잖아요. 2년 동안 그냥 여기서 계속 교착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획기적으로 내려오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2년 동안 그냥 여기서 교착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좀 우리가 알면 좋아. 미국이랑 소련이 휴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거 언제부터 한지 아세요? 51년부터 합니다. 이미 진작부터 휴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건 53년 7월이야. 그럼 요때로부터 2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끝나는 게. 근데 그 2년을 더 넘어섰던 그때부터 이미 미국은 소련이랑 만나가지고 휴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요 51년 6월부터 일단은 이 양반이 오지게 반대하기 시작해요. 무슨 휴전협정이야, 지금 정신 나갔냐.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공산주의 북한을 아예 밀어버려야 된다. 북진에서 김일성이 뭐가지 따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소련이 휴전 쇼부 보는 거를 이승만 정부가 오지게 반대를 해. 근데 미국도 이 전쟁을 길게 끌 게 아닌 거예요. 적당히 빨리 좀 전쟁 끝나고 휴전해야지. 일단은 미국의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 미국의 국내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내내 우리 미국의 아들들, 우리 미국의 아빠들 오지게 죽었는데 왜 또
우리 미국인들은 관심도 없고 지금 알바노인 저 한반도라는 저 멀리에 있는 찌질하게 가난하고 알바노인 그 나라에 가가지고 구지구태여 뭐 하려고 메가더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미국의 아들들과 아빠들을 다 뒤지게 하냐 지금.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이 저 전쟁 반대 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이제 또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당시에 전쟁을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고 소련이랑 적당히 협의해가지고 끝내야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정부는 뒤져라 반대했다. 죽어라 반대했다.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고 염원하던 무기기술 국방물자 전폭적으로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지원해주겠다.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 휴전하는 거 너도 이제 받아들여라. 전쟁 끝내고 이제 휴전할 건데 그리고 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폭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거다. 그러자마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또 뭐라고 하느냐. 개소리 하지 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 절대로 그것만으로 안 된다. 자,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전부 다 철수합니다. 그죠? 미국이 수년 동안 물자 지원해주던 아프가니스탄의 친미 정부 작살났죠? 물자 지원만 해주던 남베트남 결국 호치민에 의해서 공산화됐죠. 이게 국제 정치에서 말로만 무언가 도와준다, 나중 가서 도와준다 이거 솔직히 말 바꾸면 그만이고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승만 정부도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뭘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조약을 체결해라. 이거를 요구해요. 이거를 요구하니까 미국이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아닌데 우리가 너네 때문에 상황 판단도 좀 간도 좀 봐가면서 개입을 하든가 말든가 결정하는 부분이지 무슨 뭐 다이렉트로 무슨 스트레이트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너네가 뭐 안보 위기가 생겼다고 바로 뭐 자동 참전 그거는 좀 좀 아니지. 그거는 좀 아니지. 요 미국은 좀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이승만 정부가 당시에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이렉트로 남한에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 요구를 했다는 거야. 이걸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요구를 해요. 일단 처음에. 그러자마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왜? 난감하고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6.25 전쟁이 아직 다 끝나기도 전이었던 1951년 6월부터 휴전협정할 때죠.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휴전협정을 하던 저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승만 정부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러면은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는 휴전 절대로 오케이 못한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승만이 휴전 오케이 안 해도 쌩까고 미국이랑 소련 둘이서 그냥 휴전하면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북침하면 어떨 건데? 이승만은 북침 아이콘이야. 북침. 이 사람이 북침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전편부터 얘기했잖아. 또 북침하면 어떡할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소련이 휴전을 할 때 이승만도 오케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미국 입장에서도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거 씨발 빨리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도 골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1953년이 됐어. 교착 상태. 38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53년까지 왔어요. 7월에 휴전을 공식적으로 하죠. 6.25가 끝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한미 간의 안보 조약 이거 휴전하기 전에 반드시 도장 찍어야 된다. 휴전하고 나서 저거 협의하면은 미국 얘네 주댕이 바꿀 수도 있다. 말 바꾸면 그만이다 저거. 솔직한 얘기로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미국 입장에서도 휴전을 이승만이 계속 안 하는 거로 협박하는 게 짜증났는데 휴전에 반대하고 자꾸 북침한다 뭐 그런 드립치면서 막 그러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짜증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휴전을 다 오케이를 한 다음 가서 이거를 협의하자. 한미 간에. 그거는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는 아니지. 6.25 휴전 도장 찍기 전에 이거를 일단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이게 진전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때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갑자기 초강수를 둡니다. 미국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반공포로를 석방한다는 초강수를 둡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1951년 6월 휴전협상 이때 했다 그랬어요. 51년 6월에 그죠? 이거를 53년까지 2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근데 저 휴전협상이 소련과 미국 간에 안 되면서 딜레이가 됐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포로 석방 문제입니다. 소련은 남한에 잡혀있던 중공군, 중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북한 인민군 얘네들을 각자 국적에 맞는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해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이게 당시 미군의 입장에서는 십손해였어 이게. 왜냐하면 당시 북한에서 데리고 있던 미군과 남한 포로들 그 사람들보다 남한에서 데리고 있던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가 10배 넘게 많았어요. 10배 이상. 근데 여기서 소련이 요구하는 거는 니네가 10배 이상 많이 데리고 있어도
100% 전부 다 각자 원래의 고국으로 중국이라던가 북한으로 다 보내줘라 이 말이야. 10배 넘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쭉 밀고 올라갈 때 포로가 오지게 잡혔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포로의 머릿수 교환은 1대1이에요. 머릿수 1대1 교환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소련이 요구하는 게 뭐야? 1대10이야. 소련은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자. 1대10 오케이. 그러면 대신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자. 만약에 이 포로들 중에 남한에 남아있고 싶어요. 전 대한민국이 좋고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이승만 정부가 좋아요. 저는 중국에서 왔고 북한에서 왔지만 전 남한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자. 요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이거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데 소련은 뭔 개소리야 얘네 자꾸. 말 같은 소리. 원래 나라로 보내야지 왜 니네만 인구빨로 씨발 갑자기 그럼 남한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는데 얘네 장난하나.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미국도 좀 이런 게 있어. 머리 아프네? 그러면은 UN. 씨발 이거 대화 안 되네. 그럼 UN. 도로 UN이야. 뭐든지 이제 UN으로 좀 보내자. 좀 요런 경향이 있어 이 양반들도. 던지기를 좀 좋아해. UN이 또 좋은 게 미국한테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게 있잖아요. 당시에 친미국가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미국이 UN으로 보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UN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와야 돼. UN으로 보냈어. 결정이 났어. 이제 휴전을 어떻게 한다가 UN에서 결정됐어. 그럼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대화하던 거 어떻게 돼? 그럼 미국 입장에서 조까? 몰라 우리는. 이러면 그만이잖아. 지금 또 UN으로 던지면은 나가리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포로를 석방합니다. 이거 실제로 석방시켜요. 근데 다 석방시킨 건 아니고 북한에 돌아가기 싫고 우리는 남한에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한 애들만 골라서 풀어줘. 저 인간들이 지금 뭔 인간들인 줄 알고 석방을 시켜줘 갑자기. 저는 남한에 계속 있고 싶어요 라고 한 애들만 골라서 풀어줍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새끼 돌았나 진짜. 아니 이승만 얘 뭐하는 애야 얘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로 석방 쇼부 안 났는데 얘가 지금 독단적으로 진짜 장난하나 진짜 이 양반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휴전도 지금 협상도 안 됐는데 열받는 거야 미국도. 애국보수분들 그 태극기 집회 가서 태극기랑 그 성조기 같이 드시는데 사실 성조기를 항상 뭐 드실 수는 있는데 꼭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를 좋아하는데 성조기는 왜 들어? 그 양반이 미국이랑 어떻게 지냈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얘네는 미국이랑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도 얘네들 이승만 정부 얘네는 지들 멋대로 무언가 행동을 할 애들이다. 얘네는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를 대놓고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6.25 전쟁 아직 휴전 협상 안 끝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미국은 빨리 6.25는 슬슬 휴전 때리고 전쟁 종결하고 나같이 이제 미군들 집에 가자 이건데 지금 이거 이승만이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환장하는 거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휴전을 한 다음에 미군을 다 빼면은 이승만 이 양반이 또 북침을 해가지고 또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지금 휴전을 또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고 지금. 그리고 또 북진. 휴전 협상 한창 하고 있는데도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 만나가지고 북진 계속 북진을 외쳐. 지금 미국의 휴전 계속 협상 소련 애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북진 계속 북진하는 거야. 북진 드리블. 북진의 진심이었어.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야 미국 니네 지금 메가더 너도 마찬가지고 지금 너네들 유엔군 니네들 안 올라갈 거면 우리 남한의 군대만으로라도 우리 북진할 거야.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나중에 미국에서도 공개된 건데요.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하자는 계획이 고려됐었어요. 이승만 제거 계획이 있었어. 물론 이제 실제로 뭐 계획이 고려됐었다 정도지 실제로 뭐 제거를 정말 열심히 하자 이것까지는 안 갔으니까 미국은 당시에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의 입장에선 반드시 코리안워 한국전쟁 6.25 전쟁을 반드시 휴전시켰어야 됐습니다. 왜? 이제 곧 미국의 오성장군 출신 아이젠하워의 임기가 시작이 이제 됐어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양반 임기가 53년 1월부터야. 아직 6개월 안 끝났을 때 임기가 시작됐어. 이 양반이 대통령 53년 1월에 당선되는데 그 이전에 52년 선거운동할 때부터 이 양반의 공약이 뭐였냐면 나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 저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미국의 아들들 우리 미국의 아빠들 우리 미군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저 코리안워 6.25 전쟁 휴전 때리고 종식시키겠다. 이게 메인 공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그냥 군인 출신도 아니잖아 이 사람. 오성장군 아니야 오성장군. 오성장군 유럽에서 4년간 했던 사람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 장수돌 침대. 아, 별 5개 장수돌 침대 드립을 쳐. 그러니까 무조건 휴전 때려야 됐던 거야 미국은 당시에. 근데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휴전을 방해하고,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행동한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휴전 방해하고 겐세이 넣는 사람이에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정말 안보를 위하고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계를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짜증나는 사람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요구하던 게 뭐야? 이 2가지야. 북진 통일 해줘. 아, 이것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 해줘라는 젊은 사람들 밈이 있어요. 해줘라는 밈이 있어. 해줘. 북진 통일 해줘. 아니면 확실하게 안보를 보장시켜줘.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은 이대로 휴전하는 거를 우리 이승만 정부는 방해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 1953년 초입니다.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7월 27일로부터 2, 3주 전이에요. 이때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이 약속됩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 미국 입장에서 일단은 휴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체결하자. 복잡하니까 지금 일단 휴전이 급하잖아. 약속할게. 일단 오케이 약속할게. 자, 그렇게 이제 6.25 전쟁 휴전 53년 7월 27일이죠. 판문점에서 만나요.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돼요. 8월이 되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고, 그해 10월부터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시작됩니다. 이거 이승만 정부가요 진짜 저 회담 과정에서 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미국을 짜증나게 했냐면은, 이미 7월 27일에 휴전했죠. 근데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3달이야, 3달. 그러면 이 3달 동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미국이 얘기하면 북진해? 마음에 안 들면 북진이야. 항상 북진이야. 뭐 북진이 만능이야. 군대 몰고 북한 북진? 또 북진해줘? 계속 협박을 해요 미국을 막. 그렇다고 미국이 좀 남한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사실.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도 남한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남한이 공산화되면 에치슨 라인이고 지랄이고 간에 남한이 공산화되면 이제 일본도 공산화되는 것이다. 이거는 일본이 공산화되면 또 그 아래에 필리핀이 공산화될지 모른다. 이미 이제 6.25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는요 미국도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해요. 남한이 만약에 공산화되면 일본이 공산화될 것이다. 일본이 공산화되면 그 다음에는 필리핀도 공산화될 것이다. 필리핀이 공산화되면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공산화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되면 이제 호주도 공산화될 것이다. 우르르 그냥 도미노 마냥 우르르 공산주의가 퍼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그득그득할 때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미노 세오리라고 하는데 폐기됐어 그것도. 아무튼 간에 그 점을 이용한 거지 이승만 정부가. 북진 드립을 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받아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반미주의자가 좀 있어요. 뭐 좋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의 취향, 개인의 정치적 성향부터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감히 이 간다요 공화국에 와서 이 간다요 채널에 와가지고 그지랄 떠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딴 데 가서 해. 딴 데 가서 본인 개인 정치 성향 알아서 해. 왜 여기 와서 그러냐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에 반미주의자들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 양반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거 졸라기 싫어하고 자주국방 우리나라 우리 민족 최고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하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쓰레기 조약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근데 이건 좀 심한 건데,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친미적인 한국 정부를 세워두고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근데 너무 갔어요. 진짜.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8, 90년대 운동권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아무튼 요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참전 조항도 없는데 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자동 참전을 안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쓰레기 조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반박할 건데, 자, 세 번째,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 이게 미국한테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국노 이승만이 이걸 맺은 거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전시작전 통제권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와.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멋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먼저 한반도에서 중국이랑도 싸우고 러시아랑도 싸워도 전쟁 시에 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있으니까 미군은 한반도의 군인들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 셋 다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뭐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려고 뭐 이걸 맺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앞서 설명했잖아. 이거 미국이 안 맺으려고 난리쳤는데 이승만 정부가 들어누워서 맺은 거예요. 진짜로. 생떼를 진짜 그런 생떼를 쓰면서 북진으로 협박하면서 생떼를 그렇게 부려가지고 이거 맺은 거야. 일단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맺었을 때의 타이밍 195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는 저거 없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맺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내니까 왜 우리가 저 식민지배를 미국의 식민지배 비용에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꽤 내긴 내는데 미국도 돈 엄청 많이 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들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 넘게 있습니다. 저 2만 명 넘는 주한미군 월급 지금 대한민국 통장에서 나가서 주는 거예요? 2만 명 넘는 사람의 월급만 따져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미국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 그냥 더 내는 게 아니라 몇 배를 더 써. 몇 배를 미국이.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리고 주한미군이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 이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소리는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뭐를 까든 빨든 간에 지금 이승만 편 관련해가지고 우리 애국보수 동지다 간다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내가 똑바로 얘기할게.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은 까든 빨든 간에 그냥 개소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고 까고 알고 빨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는. 뭘 내가 누구 편이고 짜시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자, 두 번째 자동참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동참전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자동참전 조항이 없어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얘기가 사실 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미군이 여기 있었거든. 미군이 여기 있었어요. 동두천이랑 막 옛날에는 자동참전 조항이 없어도 북한군이 동두천 밟고 내려와야 되는데 미군하고 맞다이 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동두천 의정부에서 자동참전 조항이 없어도 미군이 옛날에는 거기 있었으니까 어차피 저건 자동참전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평택에 있잖아. 지금은 이제 싹 다 뺐잖아. 용산에도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방 뺐을 때만 해도 진짜 유럽연합,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까지도 졸라게 깠어요. 아프가니스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였어. 근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까지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을 그렇게 해왔던 국가에서 전쟁 터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서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저는 그냥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나토가 그때 저는 붕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토 가입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랑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건 좀 에바잖아요. 한국이라고 한 건 누가 봐도 한미동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급은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물자 지원은 졸라게 해주는데 지금 미군 한 명이라도 들어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안 들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세대게 생겼어. 내가 좀 너 나중 가서 얘기하겠지만 간다요가 러우 전쟁 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미국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만 유리해지고 미국도 대선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뭐 이렇게 될 거지. 뭐 이런 얘기 해왔잖아요. 제가 2022년부터 지금 손 떼려고 하잖아.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잖아요. 개입하기 싫은 거야 직접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에 그냥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도 직접적으로 뭐 한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싶진 않겠지. 그러나 평택에 그냥 남한에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 압력, 엄청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났어. 남북한 전쟁이 터졌어. 그러자마자 미국 군인들이 싹 다 한반도에서 빼기 시작했어.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그 빼는 시간 내내 전 세계가 욕할 겁니다. 미국을.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게 이미 1950몇 년도에 맺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저렇게 빼는 거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외신 기자들 다 욕할 거야 아마.
나토는 지금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되느냐? 뭐 나토뿐이겠어요 지금.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이랑 러시아의 극동쪽에서 그리고 동중국해 여기를 지금 방어하기 위한, 아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굳이구태여 약화시킨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1940, 50년대랑 현재의 주한미군은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게 있기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이 지금 남한을 아예 포기하거나 버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다. 자, 셋째로 전쟁 시의 작전 통제권이 지금 미국에게 있으니까 한국 군인들은 미군의 시다발이들일 뿐이고 미국이 그냥 죽으라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쓸데없는 전쟁에도 미국이 굳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한국 군대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근데 처음에 이게 지금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요 복잡해요. 지금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6.25 전쟁 터지고 나서 2주 뒤에 7월 14일 셀프로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가 1950년 7월 14일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한테 작전 통제권을 넘깁니다. 이때 넘긴 거야. 이때 안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인민군이 북해군이 지금 죽어라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안 넘기면 어떡할 건데. 유엔군 사령관한테 넘겨야지 저거를. 그렇지 않아요? 한국군은 규모가 사실 너무너무 화력이 약했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중심에는 유엔군이 있었단 말이야. 특히나 미군이 있었고. 그래서 넘긴 거예요 당시에. 애초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한미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소리입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6.25 때 50년 7월 14일에 넘긴 거예요. 자, 6.25가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나요? 이승만 정부가 들어 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미군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막으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인데 6.25 전쟁 끝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제 이제 전작권 받아 그랬더니 받겠냐고 그걸 그 양반이 해줘잖아. 해줘. 해달라고 하던 사람인데 그걸 받겠냐고. 한국에 소홀해질 수 있는 명분. 안보적으로 한국은 미국이랑 반드시 엮여 있어야 되고 찰거머리 마냥 엮여 있어야 되는데 굳이 구태여 저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유엔군한테 있고 미군에게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엔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엔군 사령관이 사실상 주한미군인데 그거 아시죠? 지금 주한미군이 공식적인 명칭은 유엔군이야. 유엔사. 사실 유엔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게 지금 아닌데 이름은 유엔사로 돼 있어요. 아시죠? 아무튼 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한국한테 일부러 안 주는 거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부랑 국방부 같은 외교 국방 당국자들도 돌려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주한미군이 아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서 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받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개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미국이 싫다. 주한미군이 식민 지배하려고 남한에 있는 게 싫다. 그래서 전작권 돌려받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냥 자존심, 자주국방 요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2번을 생각하는 분들은 나가진 마. 나가진 마. 주한미군 너네 나가진 말고 대신 전작권은 줘. 이거 근데 미국이 오케이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미군이 전쟁 시나 유사 시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둔해줘야 되는 명분이 좀 약해져요. 너무 우리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나라가 돌려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전작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린다고 얘기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걸 원하는 모양새로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당선되자마자 야 전작권도 니네 가지고 있고 뭐 니네가 원해가지고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분담금 더 내 이 새끼야. 대번에 이 사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럴 명분이 뭐가 있냐는 거야. 지금 굳이 구태여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에 분담금을 더 지금 내놔라 뜯겠다 이런 얘기를 할 명분을 뭐하러 제공하냐는 거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쓰잘데기 없는 조약을 맺었다 이러면서 까는 건 좀 억가가 있어요. 이번 편까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지? 아, 간다요가 지금 이승만을 좋아하는구나.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지금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거를 바로잡고 싶어서 하는 거지, 굳이 구태여 이 양반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편이 뭐냐, 이승만 정부 때 수십만 명 이상이 도대체 몇 명이 학살당했을지도 가늠이 안 되는 민간인 학살편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요, 정말 어떤 식으로 민간인이 죽었냐면은 가만히 집에서 자고 일었어. 그리고 일어났어. 아, 이제 농사 지으러 밭에 가야지 뿌뿌뿌 하고 밭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이랑 경찰들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가서, 야, 넌 종북좌파다 하면서 통나무에 매달아 놓고 쏴갈겨 죽였어요.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정말로 진짜 그렇게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Y를 던져야 돼. Y. 도대체 저 양반의 정부는, 이승만 정부는 도대체 왜 밑도 끝도 없이 그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을까요? 인생 동반자 좋기 드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값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잘매 마티아3 갱다 학성이 대환선 시우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